들어가고 있습니다. 4 시부터 좀 출발을 해서 역시나 이제 주식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잡아서 향해를 좀 해 봐야 되는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좀 잡고 뷰는 좀 어떠냐 를 좀 어 오랜만에 그 공개 방송하는 것 같아요.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반갑습니다. 인사 한 번씩 하시고요.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시장이? 네. 우리 정재영 님 어서 오시고요. 요새 괜찮으세요? 지금은 이제 파는 시점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고민해야 될 시점이고 투자나 매집을 좀 해 가시는 분들은 그 고점 상단에 오면 비중을 좀 축소하고 저점 상단에 가면 비중을 좀 늘리고 이런 작업을 좀 해 나가야 되겠죠.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수미 님. 네. 하트는 날리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어서 오십시오. 어. 어서 오십시오, 우리. 그 시장이 요새 괜찮습니다. 뭐 개인 채널을 통해서도 이수 미쳤어요. 미치면 안 되죠. 예. 뭐 쪼끔 뭐 요새 그 이수그룹 자체가 퍼포먼스가 좀 좋으는데 경계는 좀 해야 되겠죠. 예. 뭐 2 차 전지도 좀 다룰 수 있는 그 시간 여건이 있을 것 같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좋아요 뭐 알람 이런 부분은 저 김민준 TV로 좀 쳐 주십시오. 네. 김민준 TV로 좋아요, 구독, 알람을. 좀 다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개 방송을 하더라도 권해야 될 부분이 좀 있잖아요. 좀 품격 있게 맨날 뭐 "시세 먹었다." 이런 부분보다도 그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올 연초부터 욕을 상당히 많이 먹어 가면서 이 시기까지 왔는데 저의 확신과 뷰는 틀림없었다. 그때 당시에 2,100 선, 2,300선 도달을 했을 때 뭐 대세적인 경기 침체, 고금리 상황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 "왜 와서 주식은 이면을 봐야 된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단가 싸움이 수익률을 좌지우지할 거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고 전반기가 끝났는데 결국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다들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단가를 좀 낮추시는데 작업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결과물이 좋았을 것 같고 또 불안했던 그 전반기 어떤 반도체 네, 권혁재님 어서 오십시오. 상황을 좀 딛고 지금은 2 차 전지냐 반도체냐 시속 게임에 좀 들어가 있는 쪽이고 그리고 자동차는 내부적으로 뭐 좀 문제들이 있었죠. 리콜 사태라든지 부분 노조 파업이라든지 이런 노이즈들이 좀 있어 가지고 좀 쉬어가고 있고 그래도 그 수남매 안에는 종목들이나 섹터를 좀 보게 되면 주도주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2 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뭐 몇 달에도 조선, 기계, 신재생 그리고 제약 바이오들. 제약 바이오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학회라는 것이 형식적인 부분입니다. 매달 있어 왔던 거고 매년 있어 왔던 부분인데 작년, 재작년, 향후 1 년에서 2년 동안 또 과거를 되돌아보면 1 년 동안 경순김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손을 한번 흔들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뷰가 좋지 않았는데 특히 학회 모멘텀들이 좀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왜 지금 좀 살아나고 있느냐. 우선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수 형태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스닥 현물도 그렇고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굉장히 강세장이 좀 연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에서 강세장의 연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저는 강세장이라고 좀 말하긴 그렇고 올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쪼금 빠르게 주식시장에 녹아들지 않았냐. 어서 오십시오. 우리 김수님, 유창선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반기에 도달할 지수 포인트가 전반기에 좀 빠르게 왔다. 먼저 정리를 좀 해 보고 항상 주식을 정리할 때는 여러분들 이토마토 방송은 그렇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을 좀 정립을 좀 하고 시황 정보를 좀 정리한 다음 그다음 미시적인 걸 정리하고 그다음에 섹터가 돌아가는 순환매에서 다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틀리잖아요. 반도체, 2차 전지, 뭐 자동차, 신재생, 조선, 건설기계, 제약바이오 틀리단 말이에요. 그 공략의 포인트를 잡을 때 '아 내가 원하는 섹터는 어느 시점에 맞고 어떠한 뷰를 써야 되겠구나. 대장주의 흐름은 어떻겠구나.' 항상 이런 걸 눈여겨보면서 시황 정보를 먼저 정립한 다음 기술적인 시점에 타진을 찍고 매매 비중이냐 투자 비중이냐를 조절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네, 다들 어서 오십시오. 인사는 이제 생략하고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그 중고통 라이브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그 전체적인 그 섹터에 대한 비율을 먼저 좀 드리면 지금부터는 저는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 장이 연초에 뷰가 나왔던 부분에 전부 다 상저하고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견들이 쪼끔씩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중립 의견을 하반기는 좀 표시하겠습니다. 우선 지수는 좀 박스권 장세. 제가 보는 그 지수 상단 2,620 선에서 2,640 선까지는 다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다 안내를 드렸고 김윤진 TV를 통해서도 안내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도 포스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공개 방송을 항상 준비하는 과정이나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뷰를 보게 되면 시장이 좀 쉬어갈 때, 시장이 좋지 않은 시점으로 돌입할 때 이렇게 진행을 좀 하건데 전체적인 섹터는 이제부터는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국면이 뭐 연착륙이다 뭐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그거는 차지하고 첫 번째 지금은 고금리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섹터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최종금리 결정 여부에 대해서 아직 판가름 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쉬어갈 때 눌림목에서 매매든 투자든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자, 차트 좀 보시죠. 이거 뭐 나스닥 차트를 보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저점이 올라갈 때 포인트를 내가 어디다 잡을 것이냐. 올해 그 대다수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고점보다는 저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느냐를 테스트하시는 게 맞아요. 네. 항상. 대다수의 쪼끔 수급과 매기가 오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저점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2,640 선에 돌파를 하면서 뭐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제약 바이오가 됐든 신재생이 됐건 한 번씩 다 고점 트라이를 다 했어요. 네. 넘어가는 종목도 있었고 전고점을 지난번보다. 왜냐하면 지수가 2,420 선까지 눌리고 나서 지금 돌파를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볼까요? 우리 코스피 지수. 지난번 눌림목 때는 그 겁들을 좀 내셨나요? 예. 뭐 겁낼 필요 없다. 그렇죠. 지난번에 2,400 정확하게 한 50 선? 예. 뭐 이 정도까지 눌렸다가 3 선을 모아 간다. 많이 모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그 지수 도달포까지 왔거든요. 근데 올해 지수는 계속 저점 올라가고 있고 이 지수 흐름에 맞춘 내 종목도 고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본인 종목에 대해서 냉혹한 평가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들어와 있는 시점이 우선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매 먼저 좀 매매부터 정리하죠.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차익 실현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요. 그죠? 투자를 해 가셨던 분들은 비중 조절을 해 가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대다수의 올해 접근 포인트를 그 가져갔던 분들은 종목에 불이 들어오셨을 거라 행복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저도 불이 꽤나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수익률은 게임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 보죠. 지수가 그러면 미국 증시로 좀 돌아와서 눌림목으로 들어갈 때 지금 이제 오버슈팅 구간인데 자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장의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고
쓰잘데기 없는데 에너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롬 파월 의장도 아니고 연준 위원도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증권사에서 추정치를 내놓고 또 FOMC에 대한 뷰를 내놓는데 그건 나와 봐야 아는 거고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에너지를 쏟지 말아요. 예. 단지 이렇게 봅시다. 금리와 동결 이후에 최종금리가 확정된다는 뷰도 좀 있고 즉 7 월에 인상을 하기 어렵다는 쪽도 있고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인사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 월에 인상을 하겠다는 쪽도 있고요. 네. 알 수 없다는 쪽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수가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인식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공이 특정 종목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 경기 침체 국면인데 너무 빠르지 않냐 이런 평도 있습니다. 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 동의한다 그랬으니까 도대체 눌림목으로 갈 때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다음 시간에 이제 반도체를 다루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올 연초 반도체를 좀 외쳐 왔으니 2차 전지는 좀 제외하죠. 네. 이건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그죠? 여기 뭐 시소 게임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네. 그죠? 저는 한 6대 4 비율로 여기가 쪼끔 더 우위를 두고 싶다. 뭐 여기에 우위 2차 전지에 더 우위를 두셔도 그거는 선택의 몫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반도체에 조금 더 우위를 두고 싶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들도 요새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이제 가져간다 치고 포트라고 적어 봅시다. 포트라고 치고 여기 넣어 놨어요. 요 부분은 딱 이제 차지하고 사이드 쪽으로 이제 공략을 쪼끔 나열을 해 볼게요. 자동차 하시는 분들 그죠? 매매나 뭐 투자 써 놓고 자동차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조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건설 기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죠? 신재생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어차피 종목군 장세니까 신재생도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종목하고 또 제약 바이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논하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과 매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 여기 섹터들이 제한된 수급 속에서 계속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전날, 전일 보시죠. 전일 보니까 2차 전지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전일 반도체가 안 닿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오늘은요. 반도체가 좀 좋았어요. 근데 여기가 좀 안 좋았어요. 물론 오후 들어서 낙폭을 많이 했죠. 오후 들어서 낙폭 많이 양봉 전환했습니다. 근데 특정 종목 특정 그룹주들이 양봉 전환을 좀 많이 했죠. 에코프, BM 등 이런 것들이 좀 시세 반등이 오후 들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제한된 수급 속에서 순환매네요. 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켜봤을 때 제한된 수급, 제한된 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에 관해서 차지를 했으니까 조금 더 내가 포트폴리오에 편제를 할 때 비중을 예를 들어 한 20% 정도 가져가고 싶을 때 과연 무엇을 고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2차 전지도 공략하시고 반도체도 공략해 가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한 종목만 또 특정 종목만 비중을 또 몰빵해서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선택의 몫이니까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논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내가 가져갈 때 과연 제약 바이오를 포트폴리오에 집어넣는 게 먼저 질문을 해 봐야 되겠죠. '합당한가?' 여기로 질문을 좀 던져 봤어요. 그리고 틀에 박힌 형식적인 하락 모멘텀이 있던 과정들이 과연 작년과 같은가? 시장이 받아들이는 투심이. 주식은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재작년과 좀 투심이 같은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뭐 2020 년도에 굉장히 코로나 대유행 국면에서 제약 바이오들이 광풍이 좀 불었습니다. 근데 결과물들은 시세는 모르겠지만 결과물들은 참담했어요. 그거에 대한 노이즈들이 다 쪼금씩 남아 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완벽하게 제거가 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대장주의 그 흐름 이따가 삼바나 셀트리온 또 중견제약업체 유한양행 한미약품 뭐 이렇게 좀 보겠지만 대장주의 흐름들이 상당히 기관 행보로 좀 많이 갔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런데 과연 오늘 그 제가 이따 5 시에 명인회 복귀 하는데 제약바를 뺐거든요. 아무래도 증권통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뭘 더 드리고 싶어서 뺐는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인신론, 투심 먼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반도체를 다루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우 어서 오십시오 최장군님.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인식론이 작년도와 같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좋아 이유에 관해서 대보라 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가격적 메리트. 이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첫 번째. 가격적인 메리트고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인식을 가져갈 때 우리가 2020년, 2021년까지 바라볼 때는 '코로나 치료제 하나? 백신 개발하나?' 이러한 종목들을 좀 찾아갔어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특정 종목들 백신 개발한다, 치료제 개발한다, 뭐 제넥신이라든지 엔지캠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찾아갔잖아요. 네. 뭐 그것이 되건 안 되건 제약바이오 자체가 뭐 어차피 모멘텀이니까 저는 제약바이오를 실적으로 보고 접근한다. 그러면 다르게 포커싱을 해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물론 해당 섹터마다 다 마찬가지겠죠. 내가 해당 섹터를 공략할 때 수급을 봐야 되는 종목, 실적을 봐야 되는 종목, 기대감을 봐야 되는 종목, 모멘텀을 봐야 되는 종목 다 필요하지만 특히나 모멘텀이 중요한 쪽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특징이라고 좀 봐요. 그런데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인식론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다 없어지고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고 기존의 제약바이오를 가장 상승작용으로 이끌었던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뭐 다음 주부터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워야 산다도 진행을 합니다. 뭐 배우의 산다를 안 하고 원래 아카데미 하려고 했는데 배우의 산다 진행됐고 강의 프로가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이어가겠습니다. 임상 기대감인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있었던 임상 기대감은 백신, 치료제였어요. 근데 인제 이거는 이에 대한 의지는 다 제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연의 제약 바이오를 내가 공략을 하는데 삼바가 됐든 셀트리온이 됐건 한미가 됐건 유한양행이 됐건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본인들이 또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고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이 왔을 때 주가가 좀 움직여 주고 있느냐 이거를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올해부터 확실히 반응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단지 순환매가 돌다 보니 순환매가 이렇게 좀 돌아요. 그러니까 워낙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많이 가져가니까 지금 그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자동차까지 좀 있다 보니까 물론 나머지 거 남은 거 갖고 이제 뭐 조선도 가져가고 건설기계도 가져가고 제약바이오도 가져가지만 결국은 수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은 온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차피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증권통을 통해서 쪼끔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제가 연초에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욕을 그렇게들 많이 하셨어요. "반도체 앞으로 1-2년 동안 안 좋다. 축사발 난다." 그랬는데 주식은 항상 선치잖아요. 내가 시장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나의 상황이 기다릴 여건이 안 돼요. 안타깝죠. 저도 안타깝습니다 진심으로. 네. 다른 사람도 근데 안타깝고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네. 요즘 속된 말로 돈 안 쪼들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힘든 건 힘든 거고 없는 건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톡 까놓고. 근데 여기서 뭔가 추가 매수를 해 갖고 단가를 낮추는 사람들은 기대 수익률 부분에서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최재진님처럼. 실적 있는 대양 제약 바이오는 내가 좀 꽉 쥐고 기다리고
있어 보겠다. 장기적으로 좀 턴되는 걸 과정을 보겠다. 이런 좀 확신이 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불편합니다. 연초만 해도 반도체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저 하나였습니다. '반도체 지금부터 선취해 가야 된다.' 추천도 많이 했어요. HPSP, 하나마이크론, 특히 저는 이제 하나마이크론 추천하고 유튜브에도 추천해 보고 수익도 좋고 회원들도 그렇게 잡아갔어요. 이제 와서는 반도체가 좋아지니까 반도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단가가 되게 높은데 물론 내년을 바라보고 연말을 바라보면 더 높은 단계로 가겠지만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고점에서 잡아서 주가가 떨어지면 안 흔들리고 가요. 흔들리잖아요, 솔직하게. 주가가 20-30% 씩 막 떨어지고 하면 짜증도 나고 힘들잖아요. 맨날 그런 거를 이겨내는 결과물에 대한 게 주식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20% 빠져도.'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3 월부터 방송에 제가 나와서 6 월까지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섹터가 2차 전지예요. 왜 2차 전지가 고점 찍고 60 일 이동평균선 내지는 120 일선까지 다 조정을 받았잖아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베, LNF, 포스코 퓨처 마찬가지고 금양, 에코앤드림 이런 종목들 120 일선까지 받았어요. 네. 다 짚어 드렸고요. 그러면 항상 주식은 좀 선치고 이면을 봤을 때 주식이 화랑 국면보다는 경기 침체 국면, 남들이 힘들어할 때 그걸 버텨가고 매집을 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과연 제약바이오는 상황이 어떻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제약바이오가 그 낮은 단계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